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기생충학자 서민이고요. 제가 이 세바시에 무려 3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2번째 기회를 얻게 됐고요. 2번째 강의는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세바시에서 영구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3번째 기회를 얻게 된 거는, 첫 번째로는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이 떴고요. 그리고 2번째로, 5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생충학자니까 이제 오늘은 기생충을 가지고 한번 남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생충은 바로 싱가무스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기도에 기생하는 좀 나쁜 기생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만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근데 이 싱가무스를 보면은 위에 있는 게 피멜이라고 써 있는 게 암컷이에요. 그리고 끝에 저거 꼴인가 싶은 게 바로 수컷입니다.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하죠. 그 기생충 중에서 암컷이 더 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 기생충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싱가무스는 거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암컷이 갖고 있어요. 수컷은 그냥 정자만 제공해요. 달라 그럴 때만. 예를 들면 이런 분 같은 싱가무스 타입인 거죠. 김숙 씨가 뭐 그깟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그리고 경제권을 쥐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막 대하겠다는 이런 태도 아주 훌륭하고 싱가무스가 바로 이런 타입입니다. 근데 이런 타입의 장점은 뭐냐? 집안에서 보면은 보통 사고 치는 사람은 되게 남자예요. 남자는 허세를 부리느라 오늘 내가 긁게 이러면서 이제 뭐 집에 살림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몇십만 원씩 긁기도 하고 미녀만 있으면 좋아가지고 막 내가 오늘 살게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무스 타입에서는 남편이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칠 수 없고 집안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근데 이거 단점은 뭐냐면 암컷이 언제든지 수컷을 갈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혹시 언제 버림받을까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이 문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니 수고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놈 너는 어디냐? 전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착한 척은 집에서만 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반항했더니 야단을 치길래 죄송합니다. 그래 조심해라. 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반면에 요충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요충은 수컷은 결혼하자고 꼬셔놓고 애를 낳고 나서는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집에 안 들어와요. 힘든 일은 여자가 다 하는 거죠. 요충이 계속 혼자 애를 보다가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몸 가득히 알을 채운 다음에 그 항문으로 갑니다. 이 아주 만삭의 몸으로 저 맹장의 요충이 살거든요. 오름창자를 거쳐서 가로창자 거쳐서 내림창자까지 거쳐서 항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항문에다가 몸에 있던 10,000개 정도의 알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는 게 요충 한 마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지냐는 그런 놀라움이죠. 그렇죠? 수컷이 너무했다는 그런 놀라움?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암컷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항문을 가렵게 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야지 항문을 막 긁고 그 손으로 과자를 먹으면 자기 자식들이 이제 훌륭한 좋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요충은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한 게 뭐냐면 메디나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메디나충은 암컷 수컷이 이제 사람의 배에 살아요. 근데 이거는 새끼를 반드시 물속에서만 낳아야 돼요. 근데 새끼를 낳으려면 사람을 물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물가로 가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게 해봤자 그냥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물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사람은 발이 뜨거운 걸 못 참아요. 옛날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우리는
세숫대야에 물 떠놓고 여름을 보냈던 기억 나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발이 뜨거운 걸 못 참기 때문에 이 메디나충은 이 연약한 몸으로 암컷이 사람의 발까지 긴 터널을 파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복숭아뼈 밑에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물집을 만들면 발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뜨거 이러면서 웅덩이에다 발을 담궈요. 그러면 발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 순간에 암컷이 싹 기어나와서 새끼들을 쫙 뿌리는 거죠. 이렇게 새끼를 뿌리고 나면 암컷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잡아 죽이든 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3개월 넘게 이 고난의 여정을 보내는 동안에 수컷은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사람 배에서 그냥 계속 먹을 거 먹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 요충 타입의 특징은 뭐냐면 싱가무스와 다른 점은 싱가무스는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찍소리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요충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 소리만 많이 칩니다. 그리고 이 요충 타입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연히 금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충 타입은 아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중에 과로사 합니다. 요충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가렵게 한 다음에 하루 이상 못 살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메디나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하죠? 그렇죠? 맨 마지막 타입이 이제 바로 주요류충 타입입니다.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타입인데요. 이 주요류충은 수컷이 집안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거의 모든 일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이 수컷이고 그 터널 속에 들어있는 가나다라는 게 암컷입니다. 이 수컷은 암컷을 거기 놓고 다니면서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주는 그런 훌륭한 수컷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수컷이 고환이 7개예요. 이렇게 남성성이 충만한 그런 수컷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보다 고환이 좀 숫자가 적은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주요류충은 그 아내한테 딱 한 가지만 바랍니다. 내 아이만 낳아도 그리고 잘 키워줘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말만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날씬해요. 근육을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엄마들 중에서 양쪽에 막 애기 들고 다니는 사람은 팔뚝이 이렇잖아요. 그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요류충 타입의 장점은 당연히 금술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하등동물 중에서 일부일처를 하는 동물이 별로 없는데 이 주요류충은 일부일처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주요류충의 금술에 시샘이 나서 암수가 짝짓기를 한 상태에서 젊은 수컷을 몇 마리 넣어줬어요. 암컷이 눈도 안 들어봅니다. 짝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이게 바로 주요류충입니다. 근데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남자가 주도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면은 가정이 화목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주요류충의 캐릭터가 달린 그런 티셔츠인데요. 외국에서는 이 옷을 입고 다니는 남자는 아내한테 굉장히 잘하겠다는 징표로 받아들여져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남자분들 중에서는 주요류충 타입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유난히 요충 타입이 많아요. 남자가 집안일 하는 시간이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가 다른 OECD 국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일을 더 안 합니다. 그리고 애를 보냐? 애도 안 봅니다. 애 보는 시간 하루 3분, 전 세계 꼴찌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애는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이건 남자분들을 욕하는 기사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의 좀 약간 각성을 촉구한다고 할까요? 이런 기사를 보면은 나라도 애 많이 봐야겠다. 평일은 좀 어렵더라도 주말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회사 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말하거나, 그리고 이제 네가 돈 벌어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가 돈을 안 벌건 간에 가사와 양육을 모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맞벌이도 굉장히 늘었잖아요. 근데 맞벌이가 늘어도 남자들의 집안일 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이제만 벌어지는 일인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자도 군대 가라.
정말 남자분들은 군대 2년 갔다 온 걸로 정말 평생을 그냥 놀 속셈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군대를 여자가 안 가게 한 거는 남자분들이 만든 병역법인데 그분들한테 가서 따져야지 왜 여자한테 너 군대 가라고 합니까? 또 실제로 우리 사회 여성들은 굉장히 힘들죠. 남자분들도 물론 이제 그냥 힘들고 과로에 시달리지만 여자분들 경우는 남자보다 더 열악합니다. 취업이나 승진에서 굉장히 좀 남성보다 불리하고요. 그래서 회사 고위직 중에서 여자분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맞벌이건 아니건 간에 집안일을 거의 전담합니다. 심지어 안전도 위협받죠. 남자분들이 화장실을 갈 때 걱정하는 게 뭡니까? 휴지가 없지 않을까? 변기가 막혔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잖아요, 기껏해야. 근데 여자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 걱정 더하기, 누가 나를 화장실에서 일 보는 걸 찍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정말 왜 저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이트나 어디 이제 네이트판 같은 데 가보면은 결혼 생활에 대한 여자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이런 걸 좀 읽으시고, 좀 해결을 같이 한다든가 이 갈등을 좀 없애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지 이제 되는 건데 별로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어쨌든 우리 남성들은 확실해진 게 뭐냐면 현재 요충이고 앞으로도 쭉 요충이고 싶다. 이게 우리 남성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충이 갑자기 주유럽충이 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을 가르쳐서 주유럽충으로 만들자. 이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저는 택할 방법은 싱가무스가 되는 거죠. 싱가무스가 돼서 남자한테 의존하는 대신 그냥 독립적인 주체로 거듭나는 것만이 저는 여성들이 더 잘 사는 비결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든지 직업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같은 직책에 남자 여자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자가 3배 이상 노력을 더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은 그만두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책이 있는데 혹시 아들을 낳으면 물론 이제 한국 남자들이 오래된 요충의 유전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잠깐 속일 수가 있어요. 너는 주유럽충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엌 근처에 아이를 거기서 놀게 하고 평상시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되면 혹시 압니까? 정말 괜찮은 남자가 한국 땅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